메트르가 나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고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손님. 성함으로 된 예약은 없습니다. 나는 눈을 깜빡였다.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아내의 가족과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도착했을 텐데요. 그는 공손하지만 단호하게 미소 지었다. 방금 확인했습니다. 미정 김님 이름으로 6명의 예약은 되어 있습니다만. 익숙한 목소리가 그 순간 나를 가로막았다. 아이고, 준호 씨. 미정의 목소리는 장난스러운 웃음기로 가득 차 있었다. 진짜로 오늘 저녁에 초대받은 줄 알았어요. 나는 고개를 돌렸다. 디자이너 옷을 입고 백발을 완벽히 손질한 채 서 있는 장모 미정이 보였다. 그녀 뒤로는 수진이 굳은 자세로 앉아 있었다. 눈빛은 나와 그녀 어머니 사이를 오가며 불편해하는 게 분명했다. 그녀 옆에는 수진의 남매인 지영과 민석이 앉아 있었고 그들은 서로 귀옛말을 하며 비웃고 있었다. 속이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걸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 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미정의 미소는 더 넓어졌다. 아이고, 진짜로 올 줄은 몰랐네요. 그녀는 나를 놀리는 듯이 웃으며 말을 이었다. 이건 가족 모임이에요. 이런 고급 식당은 글쎄요, 당신 수준엔 좀 과하지 않나요? 더 저렴한 곳이 어울릴 텐데. 지영은 와인잔 뒤에서 웃음을 터뜨렸고 민석은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수진은 여전히 침묵한 채 포크를 꽉 쥐고 있었다. 모욕감이 온몸을 덮쳤다.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나를 평가하고 있었고 숨쉬기도 힘들 만큼 분위기는 무거워졌다. 몇몇 손님들은 그 장면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사실 예상했어야 했다. 수년간 미정은 내가 수진에게 어울리지 않는 남자라고 노골적으로 혹은 교묘하게 보여주려 했다. 나는 부유한 가문 출신이 아니었고 명문대 출신도 아니었으며 그녀들이 사는 세계와는 거리가 있었다. 수진과 약혼했을 때부터 미정은 내게 분명히 선을 그었다. 처음에는 교묘했다. 나의 소박한 취향을 비꼬는 발언들, 일부러 나를 빼놓는 가족 행사들, 수진에게는 고가의 선물, 내게는 공허한 미소뿐. 하지만 오늘 밤은 달랐다. 계획된 모욕이었다. 가족들과 고급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나는 식당 입구에서 쫓겨나기를 바랐고 그녀는 그 상황을 철저히 즐기고 있었다. 수치심에 휩싸여야 마땅했지만 이상하게도 속에서 무언가 딸깍 하고 맞물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천천히 의도적인 미소를 지었다. 미정의 얼굴에서 그 미소가 흔들리는 게 보였다. 그녀는 날 타인 취급했지만 오늘 그녀는 실수를 저지른 것이었다. 공개적으로 나를 짓밟으려 한 것. 나는 메트르를 향해 부드럽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이 식당의 사장님을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미정은 코웃음을 쳤다. 진짜로 네가 부탁한다고 그 사람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 나는 그녀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응, 왜냐면 이 식당의 사장님은 나를 아주 잘 알거든. 그 순간 미정의 눈에 살짝 의심이 떠올랐다. 그녀는 모든 걸 장악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이 순간 나는 판을 바꾸고 있었다. 메트르는 당황한 듯 주저했지만 그때 깊고 묵직한 목소리가 정적을 가르며 들려왔다. 준호야. 고개를 돌리니 이곳 식당의 사장 이도현이 다가오고 있었다. 50대 초반의 남성, 완벽히 맞춘 수트에 세련된 은빛 머리카락,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그가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었다. 도현의 눈길이 미정, 수진, 지영과 민석을 거쳐 내게로 돌아왔다. 이런, 무슨 일로 여기 왔어?
나는 손짓으로 그들 가족이 앉아있는 테이블을 가리켰다. 그런데 보니까 예약자 명단에 내 이름이 없다고 하네. 작은 실수인 것 같아. 도연의 눈빛이 살짝 어두워지더니 곧 웃음을 띄웠다. 그럴 리가 없지. 미정은 팔짱을 끼고 비웃었다. 아이 참, 진짜로 이 식당에서 네 자리를 마련해 줄 거라고 생각하니? 여긴 아무나 오는 곳 아니야. 도연은 그녀를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김 여사님. 그의 말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이곳은 아무 예약 없이 손님을 받지 않습니다. 잠시 실망감이 들려 했지만 도연은 메트르를 향해 몸을 돌렸다. 하지만 준호는 단순한 손님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 가족과 같은 존재예요. 순간 테이블이 얼어붙었다. 지영은 잔을 떨어뜨릴 뻔했고 민석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리고 수진은 포크를 더욱 세게 쥐며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다. 미정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가족이라고요? 그럴 리가요. 수진이 남편일 뿐 무슨 관계가... 사실은 내가 조용히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도연 사장님과 나는 꽤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예요.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어떻게? 나는 조금 몸을 숙여 근처 테이블에서도 들릴 정도의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과 결혼하기 전에 나는 고급 요리기에서 일했어요. 그리고 도연 사장님은 제 멘토였습니다. 정적, 테이블 전체를 감싼고요. 미정은 뭔가 말하려다 도연에게 다시 막혔다. 준호는 단순한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요리학교를 막 졸업한 그에게 고급 서비스와 환대에 대해 직접 가르쳤어요. 제가 가르친 제자 중 최고였죠. 그 순간 도연이 문 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오, 그리고 저기 좀 봐요. 그의 뒤로 등장한 사람은 다름 아닌 나의 대학 시절 연인이자 지금은 유명 셰프이자 동업자인 유나였다. 깔끔한 셰프 유니폼을 입은 유나는 내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준호야, 넌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미정은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벌렸다. 수진은 얼음처럼 굳었고 나는 유나와 단단한 악수를 나누었다. 고마워, 유나야. 이렇게 다시 만나서 반가워. 미정의 얼굴엔 충격이 서려 있었다. 그녀가 생각한 세상은 무너지고 있었다. 미정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다. 이제 그녀가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다. 나를 무시하고 하찮게 여겼던 이 남자가 사실은 이 식당의 주인에게 깊은 신뢰를 받는 제자였고 요리기에서 이미 자신만의 입지를 다진 사람이었다는 걸 말이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손에 쥔 와인잔을 살짝 돌리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런다고 해서 그를 위해 자리를 따로 만들어 줄 수 있을까? 그녀는 마치 마지막 카드라도 꺼내듯 조소를 띄웠다. 도연 사장은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다시 한번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예약 없이 손님을 받지 않습니다. 그 말에 내 안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듯 했지만 도연은 곧 말을 이었다. 하지만 준호는 예외입니다. 그는 손님이 아니라 우리 식당의 가족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메트르는 즉시 반응했다. 자세를 고쳐잡고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준호님, 바로 자리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한 명의 서버가 호출되어 테이블 하나가 준비되기 시작했다. 그 자리, 바로 수진의 옆이었다. 나는 마치 놀란 척하며 말했다. 어머, 자리가 있었네요. 미정 여사님, 분명 꽉 찼다 하셨는데. 미정은 손에 쥔 냅킨을 꽉 쥐었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이건 말도 안 돼. 그녀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나는 그녀를 향해 몸을 약간 숙였다. 말도 안 되는 건 당신이 날 공개적으로 모욕하고도 아무 일 없을 거라 믿었다는 거예요. 그녀는 코를 벌름거리며 낮게 말했다. 넌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야.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가족이랑 저녁 식사하는 것뿐이에요. 원하신 거 아니었나요? 그 순간 도연 사장이 다가오더니 내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준호야, 특별 메뉴 하나 준비해 줄게. 셰프에게 부탁해놨지. 미정은 거의 숨이 막힌 듯 얼굴을 찡그렸다. 특별 메뉴요? 도연씨, 그럴 필요는... 하지만 도연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집안 사람을 대하는 당연한 예의지. 물론 식당에서 제공하는 거야. 미정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와인잔을 들어올려 억지 미소로 마셨다. 수진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있었다. 지영과 민석도 더 이상 키득대지 않았다. 분위기는 이미 완전히 바뀌어 있었고 나는 그 중심에 있었다. 잠시 후 내 앞에 정갈한 접시가 놓였다. 도연 사장이 손수고른 전체 요리와 함께 나를 위한 아뮤즈 부시까지. 나는 포크를 들어 조용히 한 입 베어 물었다. 그 맛, 그리고 주위를 감싼 정적. 모든 것이 완벽했다. 나는 음미하듯 속삭였다. 정말 훌륭하네요. 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지영은 긴장한 듯 시선을 돌렸고 민석은 입을 꾹 다물었다. 수진은 와인잔을 꼭 쥔 채 고개를 숙인 채로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미정이 다시 입을 열었다.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뭐 이렇게 요리하는 사람들과 친하니 이런 대접도 받는 거겠지. 그녀는 손을 흔들며 말을 이었다. 요식업 쪽 사람들이야. 그쪽 업계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네. 서빙이나 요리 같은 일. 우리 집안은 익숙지 않지만 말야. 거기였다. 그녀의 진심. 이 모든 저녁이 단지 나를 배제하려는 게 아니라 나의 과거, 내가 걸어온 길을 모욕하기 위한 무대였던 것이다. 나는 조용히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입을 열었다.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미정은 눈을 깜빡이며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척 말을 이었다. 그냥 말하는 거야.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같은 집안에 적응하는 게 쉽진 않았을 테니. 그녀의 말투는 가볍지만 그 속엔 뼛속까지 스며든 우월감이 배어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침묵한 채 내 눈을 피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건 미정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었다. 그녀의 모욕적인 행동을 수년간 수진은 방관했다. 결혼식 전야, 수진의 가족은 내 가족을 저녁 모임에서 제외시켰고 크리스마스에는 무능한 남편을 위한 간단한 요리법이라는 책을 선물하며 모두가 웃었을 때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결혼 직후 미정은 오래된 얼룩진 앞치마를 건네며 말했었다. 준호 씨, 요리 놀이할 때 쓰세요. 푸드트럭에서도 안 받아줄 수준이지만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도 수진은 웃음을 지었다. 그 앞치마는 옷장 가장 깊은 곳에 넣어두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지만 매번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었다. 언젠가 증명해 보이겠다고. 작년 여름 미정이 내게 말했었다. 수진이 정말 착해서 당신 같은 사람한테 기회를 줬지. 수진은 그 말에도 조용했다. 나는 그런 말들에 싸우지 않기로 했었다. 문제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 밤은 달랐다. 공개적인 조롱이었고 수진은 여전히 침묵했다. 나는 조용히 와인잔을 테이블에 놓았다. 미정 여사님.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과 나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녀는 흥미로운 듯 고개를 기울였다.
나는 미소 지었다.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제 힘으로 이뤘습니다. 테이블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다. 미정은 얼굴을 굳히며 물었다. 뭐라고 했죠?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들으셨잖아요. 지영은 자세를 굳혔고 민석은 웃음을 참는 듯 입술을 깨물었다. 미정은 코웃음을 쳤다. 내가 아무 노력 없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거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을 이었다. 나는 돈 보고 결혼한 게 아닙니다. 나는 지위도 가문도 물려받지 않았어요. 바닥부터 시작했고 내 손으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같은 식당에서 같은 음식을 먹으며 이 식당의 주인에게 같은 존중을 받고 있죠. 미정의 손은 냅킨을 쥔 채 떨리고 있었다. 지영과 민석은 이제 더 이상 말이 없었고 수진은 그저 테이블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미정의 얼굴에서 뭔가 변하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처음 보는 감정이었다. 두려움이었다. 나는 다시 천천히 포크를 들어 음식을 입에 넣었다. 조용히 씹으며 눈을 감았다. 맛이 훌륭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짜릿했던 건 지금 이 공간을 감도는 긴장감이었다. 몇 년 전 나는 미정에게 무시당하던 남편이었고 오늘은 그녀가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의 중심에 내가 서 있었다. 미정 여사님, 나는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남을 아래로 내려다볼 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녀는 눈을 깜박이며 나를 응시했다. 나는 한 입 더 베어물고 나서 조용히 속삭였다. 그 사람이 결국 당신보다 위에 설지도 모르니까요. 그 말이 끝났을 때 미정은 와인잔을 손에 든 채 숨조차 고르게 쉬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우월한 이미지, 권위, 자존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수진은 여전히 말을 잃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지영과 민석은 더 이상 나를 무시하지 못한 채 오히려 눈치를 보고 있었다. 나는 그들 모두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나는 싸우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내 존재를 증명했을 뿐이다. 그것만으로도 이 자리의 모든 권력이 뒤바뀌었다. 미정은 결국 억지로 미소 지으며 입을 열었다. 그래, 준호 씨. 대단하네요. 자신을 이렇게 만든 거 축하해야겠네요. 그녀는 말끝마다 독을 숨긴 채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시선을 맞췄다.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미소를 유지하며 말을 이었다. 근데 하나 궁금하네요. 그렇게 독립적이라면서 왜 우리 수진이가 당신 생활비를 다 내줘야 하죠? 말끝에 실린 가시, 테이블 위의 긴장감이 다시 팽팽해졌다. 나는 잠시 말을 멈췄고 모두의 시선이 나를 향했다. 지영은 숨을 들이쉬었고 민석은 고개를 돌렸다. 수진은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다. 미정은 결정타를 날렸다는 듯 고개를 기울이며 조용히 비웃었다. 내 딸이 당신의 부티크 노름에 돈을 쓰고 있잖아요. 당신은 일도 안 하면서 직업이 있는 척하죠. 참 귀엽네요. 그녀는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결국 당신은 그냥 기생하는 남자잖아요. 그 순간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에서 나오는 웃음이었다. 미정은 멍하니 나를 바라보았다. 왜 웃어요? 그녀는 불쾌한 듯 물었고 나는 냅킨을 천천히 접으며 대답했다. 방금 당신이 얼마나 현실을 모르는 사람인지 깨달았어요.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고 나는 손가락으로 수진을 가리켰다. 정말로 수진이가 날 먹여 살리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거 정말 귀엽네요. 지영은 기침을 하며 놀랐고 민석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수진은 하얗게 질린 채 자리에 굳어 있었다. 미정의 웃음기는 완전히 사라졌다. 무슨 말이죠? 그녀는 거의 속삭이듯 물었다. 나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아직도 수진이를 어릴 적 아이로 생각하나 봐요. 당신이 이끄는 보호해야 할 존재 말이죠. 하지만요, 나는 고개를 들어 정면을 응시했다. 사실 수진이 지금 가진 모든 기반, 특히 그 유명한 투자회사의 자본 절반 이상은 제 돈이었어요. 정적, 절대 깰 수 없을 것 같던 거요. 미정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내 말을 곱씹었다. 그게 무슨... 그녀가 중얼거렸고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이는 처음 투자를 시작했을 때 자본이 없었어요. 그때 내가 가진 자금으로 그녀를 도왔습니다. 계약서도 거래 내역도 다 있습니다. 나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믿고 싶지 않겠지만 당신 딸은 나 없이는 여기까지 못 왔어요. 미정의 얼굴이 붉게 변했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나는 몸을 뒤로 기울여 등을 의자에 기대었다. 당신은 수년간 날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나 없이 당신 가족이 완벽하다고 믿었죠. 하지만 현실은 반대예요. 내가 이 결혼을 지탱해왔고 당신 가족이 가진 일부의 기반은 내 덕분이에요. 민석은 거의 얼굴을 감췄고 지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테이블만 바라보았다. 수진은 입술을 꼭 다문 채 나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진정으로 해방된 기분이었다. 나는 이 자리에 이 가족의 굽실거리며 속으로 울분을 삼켰던 남편이 아니었다. 이제 나는 나 자신이었다. 스스로를 위해 싸울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걸 보는 미정의 눈빛에서 나는 두려움과 동시에 깨달음을 읽었다. 그녀는 이제야 알게 된 것이다. 나를 무시했던 그 시간이 결국 자신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오고 있다는 걸. 그녀가 쌓아올린 위선의 성벽은 내 조용한 진실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나는 다시 한 모금 와인을 마시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움직임 하나하나가 차분했고 격한 감정 따위는 없었다. 단지 모든 것을 정리한 사람의 태도였다. 미정은 내 움직임을 바라보며 의아해했다. 수진은 놀란 듯 나를 올려다보았고 입술이 살짝 떨렸다. 나는 시선을 도연 사장에게 돌리며 고개를 숙였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기분 좋은 저녁이었어요.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든지 준호야. 넌 언제든 환영이야. 나는 수진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리고 단 한마디만 건넸다. 같이 갈래? 그 순간 수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녀는 나를 그리고 미정을 번갈아 바라보며 망설였다.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절대 나를 선택하지 않을 거란 걸. 그리고 바로 그 직감은 맞았다. 수진은 한참을 주저하더니 결국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미정은 옆에서 묘한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건 진짜 승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몰랐다. 내가 이미 마음속에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나는 아무 말 없이 식당을 떠났다. 따뜻한 여름밤의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내 머릿속은 오히려 맑고 선명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메신저 앱을 열었다. 진행하자. 내일 오전부터 시작하자. 상대는 내 변호사였다. 답장은 금세 도착했다. 알겠습니다. 이혼 합의서 초안은 정오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꺼내며 나는 가만히 숨을 내쉬었다.
이혼.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껏 그 현실을 모른 척하며 버텨왔던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수지는 단 한 번도 내 편에 서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도 없었다. 집에 도착하니 수지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서재로 향했다. 금고는 여전히 옛날 그 비밀번호였다. 그녀는 한 번도 바꾸지 않았던 것이다. 치명적인 실수였다. 금고를 열고 서류들을 꺼냈다. 투자 포트폴리오, 계좌 내역, 계약서들. 그 중에서도 내가 찾고 있던 한 장의 계약서. 수진의 가장 큰 투자 사업의 초기 자금이 내게서 나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 그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고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았다. 도둑질을 할 필요는 없었다. 단지 증거가 필요했을 뿐이었다. 그 다음은 침실로 가서 말없이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하나하나 옷을 접으며 나는 책상 위에 올려둔 또 하나의 문서를 바라보았다. 내 이름으로 된 새로운 레스토랑 계약서. 내일이면 공사 시작. 나는 천천히 속삭였다. 드디어 시작이네. 작은 공간이었지만 세련된 분위기. 내가 직접 셰프로 나설 수 있는 무대. 그리고 나와 함께할 파트너는 유나와 도현. 이제 누구도 나를 평가하거나 깎아내릴 수 없는 나만의 공간이었다. 수진이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이미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여행 가방은 정리되어 내 옆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문 앞에 서서 얼어붙은 듯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준호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다. 조금 늦었네. 그녀의 시선은 가방에 꽂혔다. 이거 이사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오늘 식당에서 네가 선택한 건 나 아니었어.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나는 그냥 상황을 조용히 만들고 싶었어. 당신 알잖아.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걸 평화라고 부르니? 내 엄마가 나를 공개적으로 모욕했는데도 넌 입도 뻥긋 안 했어. 그게 평화야? 수지는 당황하며 손을 뻗었다. 준호야, 너무 복잡한 일이었어.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나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복잡한 게 아니야. 넌 그냥 약했어. 언제나 그래왔지.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기회를 줬었어. 수도 없이. 그런데 오늘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 나는 가방 손잡이를 잡고 문을 향해 걸었다. 그녀는 갑자기 뒤에서 외쳤다. 가만 안 있을 거야. 그렇게 쉽게 끝날 줄 알지 마. 나는 천천히 돌아서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뭐라고? 수진의 얼굴은 이제 분노로 굳어 있었다. 재산 다 가져가려는 거지? 그건 안 될 거야.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수진아, 제발 계약서 좀 읽고 살아. 그녀는 혼란에 빠진 듯 눈을 깜빡였다. 무슨 말이야? 나는 조용히 말했다. 네가 가진 많은 것들, 그 시작은 내 돈이었어. 넌 나를 이용해서 시작했지. 그리고 이제 그걸 돌려받을 거야. 그녀는 뒷걸음질치며 주방으로 물러섰고 나는 마지막 말을 던졌다. 펜트하우스는 내가 가져갈 거야. 그녀는 멍하니 물었다. 어떤 펜트하우스? 나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네가 내 것이라 생각했던 그 집, 중심계에 있는 그곳. 그녀의 눈은 점점 커졌다. 그건 내 명의잖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계약서에 따르면 처음부터 내 이름이었어. 넌 단지 그렇게 믿었을 뿐이지. 확인도 안 했고. 그녀의 얼굴에서 공포가 퍼져나갔다. 나는 책상에 놓아둔 봉투를 들어 그녀에게 건넸다. 손이 떨리며 열어본 수지는 숨을 삼켰다.
그녀는 말도 못 잇고 속삭였다. 내 투자 회사의 지분 51%가 당신 거라고 적혀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맞아. 그녀는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그럴 리 없어. 이건 말도 안 돼. 나는 가까이 다가가 속삭였다. 난 내 걸 빼앗는 게 아니야. 단지 원래 내 걸 되찾는 거야.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조용히 문을 열고 집을 나섰다. 한 달 후 나는 펜트하우스의 발코니에 앉아 있었다. 다리를 꼬고 손에는 샴페인 잔. 내 변호사가 조용히 서류를 밀어놓으며 말했다. 이제 공식적으로 완료됐습니다. 당신은 자유예요. 나는 서류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며 천천히 넘겼다. 자유. 그 말의 무게가 내 몸을 가볍게 감쌌다. 지난 몇 주는 폭풍 같았다. 수지는 싸움을 걸었고 회의에 불쑥 나타났으며 협박까지 했다. 하지만 내가 제출한 문서 앞에서 그녀의 오만함은 무너졌다. 미정은 전화해서 날 욕했고 기생충이라 불렀다. 나는 단 한 문장만으로 응수했다. 당신이 딸을 제대로 교육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그리고 그녀의 번호를 차단했다. 나는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며 미소 지었다. 마치 우주가 마지막 선물을 준비해준 것처럼 그 순간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뜬 이름 수진. 문자는 짧았다. 우리 얘기할 수 있을까? 나는 샴페인 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대답을 보냈다. 무슨 얘기를? 잠시 후 그녀의 답장이 왔다.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고개를 저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안타까운 일이지. 나는 수년간 그녀가 내 편이 되어주길 기다렸고 그녀가 정말로 내가 믿었던 사람인지 확신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녀는 언제나 다른 사람 뒤에 숨어있는 여자였다. 나는 마지막 메시지를 천천히 썼다. 그건 이제 내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차단했다. 그 순간 진정한 해방감을 느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나 자신을 선택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내가 평생 해온 것 중 가장 강력한 행위였다. 6개월 후 내 레스토랑은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다. 모든 예상을 깨고 첫 주말에 이미 2주 대기 명단이 생겼다. 도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음식 평론가가 몰래 방문해 리뷰를 올렸다. 제목은 이랬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결국 빛난 셰프의 이야기. 그리고 놀라운 일이 하나 더 있었다. 개업식 날 거대한 꽃다발이 도착했고 그 위엔 작은 카드 한 장. 성은이 아니라 손으로 꿈을 지켜낸 당신에게 고맙습니다. 유나. 이 소식은 곧 SNS에서 퍼졌고 수진의 어머니 미정은 지인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이 게시글을 보고 고기를 목에 걸렸다. 친구가 내 SNS 게시물을 보여줬을 때 그녀는 그거 전부 조작이야 라고 외치며 물을 찾았다고 한다. 아이러니한 일은 그 다음날 그 친구 중 한 명이 내 레스토랑을 예약했다는 것. 그리고 내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다. 음식 정말 대단했어요. 미정 여사님이 당신의 재능을 인정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1년이 지난 어느 날 뜻밖의 초대장이 도착했다. 내가 수년 전 워크숍을 제안했다 거절당했던 바로 그 대학교에서 이번엔 내게 창의적 요리 강의의 책임 교수를 제안한 것이었다. 프로그램 책임자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학생들이 성이나 배경에 얽매이지 않고 도전할 수 있도록 선생님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나는 기꺼이 수락했다. 그리고 첫 수업날 오래도록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냈다. 수진과 결혼하기 전날 밤 나는 결혼을 취소할까 고민했다. 그날 밤 조그만 월세집의 주방에 틀어박혀 내 생애 첫 풀코스
테이스팅 메뉴를 직접 만들었다. 손은 데었고 접시는 깨졌으며 눈물은 쏟아졌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다짐했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요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나 자신을 위해 싸우겠다고. 수업이 끝나자 교실엔 침묵만이 흘렀다. 떨어지는 핀 소리조차 들릴 만큼. 그날 한 학생이 다가와 내게 말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저도 오늘 결심했어요. 제 가족이 뭐라 하든 제 가게를 열겠다고.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알 수 있었다. 진짜 성공이란 수진이나 미정에게 복수하는 게 아니었다는 걸. 진정한 성공은 누군가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는 것. 그리고 나는 매일 한 접시의 음식과 한마디의 진심으로 그것을 실천하고 있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주방에 남아 조용히 촛불을 껐다. 그리고 거울 앞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날 나를 선택했던 그 결정 잊지 않겠어. 이건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었다. 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 인생.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지킨 이야기였다.